안녕하십니까. 오름학원 원장 최지한입니다. 아까 1편에서 보셨죠? 1편에서는 2026학년도, 즉 이번에 쳤던 수능 수학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조건 해석이 중요하더라. 그 다음에 이 조건 해석을 통해서 추론하는 거, 요게 중요하다. 특히 중상위권을 변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고난도 문제 유형들이 출제되었더라. 양치교로는 어렵더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개념이 문제에서 표현될 때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더라. 똑같은 개념이 A란 표현법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B란 형태로 문제 출제되기도 하고 C란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 여러 가지로 펼쳐지더라. 이것을 봐야 된다. 즉 정의적 개념이 학원생들이 말하는 그 개념하고는 차이점이 있더라. 그래서 학생은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쉬운 사점에서도 그 개념을 확장시킬 수 있더라. 그런데 사실은 넓은 광의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렇게 보면 중간 사점, 어려운 사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름하고서 제가 설명할 때 어떻게 나오냐면 크게 수학은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 문제로 구성되어 있죠. 총 30문제인데 4점짜리가요. 이렇게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중킬러, 킬러 한 두세 문제 나오고요. 그냥 편 이상 15번, 22번, 30번 나눠봤어요. 어려운 4점, 그 두 문제에서 세 문제인데요. 그냥 14번, 21번, 29번 이렇게 편 이상 나눠봤습니다. 중간 4점은 세 문제 내외로 나오고요. 주는 문제, 쉬운 4점은 4 문제에서 6문제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킬러에서 2점, 두 문제에서 세 문제인데 15분, 20분, 30분, 미적은 한 30분 들어가고요. 확통은 30분이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30분이 여기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세 문제 되겠고요. 4점짜리인데 볼게요. 예를 들어 미적분 기준으로 중킬러에서 3개를 나누는데 3개 다 틀렸다. 그럼 8팟이 되겠죠. 마이너스 12점이니까 1컷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려운 사점이 두세 문제 나오는데 미적분은 세 문제라 칠게요. 공통교과에서 14분, 21분 틀리고 미적이 29분이 많이 어렵게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6문제예요. 4, 6, 24. 76점입니다. 3초입니다. 바로 3초입니다. 1등급하고 2컷의 극간 차이는 보통 두 문제 정도 보시는 게 리저블하다. 이렇게까지 일단 찍고 시작하겠습니다. 보면 크게 네 덩어리로 나눴어요. 1, 2월달 해야 될 걸 3월에서 6평 전까지, 6평에서 9평 전까지, 9평 이후에서 수능까지 이렇게 큰 네 덩어리로 나누는데요. 사실은 9평하고 신모전도 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비슷해서 제가 묶어놨고요. 제일 중요한 핵심은 이때입니다. 왜냐? 6평이 평가에서 첫 번째 출제하는 거고 두 번째가 9평입니다. 그래서 수능가를 보는 거죠. 1차전을 6평, 2차전은 9평 이렇게 부릅니다. 모의고사는 교육청에서 내는 거고요. 평가에서 내는 거는 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수업을 제대로 잘 받기 위해서 1, 2월 달에 이 귀중한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때 어떤 거를 공부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0점대 학생들은요, 수원수투 같은 경우 심화 개념, 어려운 사점, 중킬러 난이도의 기출문제를 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미적 같은 경우는 처음 보는 학생이 없겠죠. 이 정도 등반대 미적하고 학통을 처음 보는 학생은 거진 없습니다. 물론 있긴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근데 없다 그러면 대부분 미적에는 4점 중상위도 난이도 기출문제 보는 게 좋습니다. 확통 같은 것도 개념 정리 4점 문항을 정리하는 게 좋아요. 이때 확통은 쉬운 4점에 킬러까지 봐줘야 됩니다. 킬러까지. 수원수투는 되는데 미적 확통은 선행을 많이 한 학교도 있고 안 한 학교도 있어요. 자사고 같은 게 했던 학교들이 있고 안 한 학교도 있습니다. 또 미적 확통을 잘하는 학생이 있고 정말 수원수투 정말 열심히 하는데 미적과 확통 선행을 안 한 학생이 있습니다. 요건 좀 생각을 좀 다시 해봐야 됩니다. 미적의 공부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리 말씀드렸지만 확통은 미적 공부량의 한 3분의 1 정도 들어가는 시간. 그러나 지금 나오는 확통은 문과생들을 위한 확통이기 때문에 좀 그래도 미적보다는 나은데 공통교과에서 지금 수능 추세가 변별력이 많이 두고 선택교과에서는 변별력이 좀 많이 작게 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편에서 앞전에 제가 1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확통의 30분대 문제가 경우의 수, 확률, 통계 파트를 싸그리 다 알아야지만 풀 수 있도록 이번 수능에서 출제되었죠. 자, 그럼 70점대 학생을 볼게요. 수원수들은 개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려운 3점. 중간 4점 문제를 연습을 해야 됩니다. 기출문제 위주로 하면 되고요. 미적 파트 10점대는 미적이다. 개념전을 다시 한번 보고 어려운 3점. 그 다음에 중간 난이도까지 폭넓게 미적 공부를 해줘야 되고 확통 같은 경우는
개념 정리하는데 요때 중킬러 킬러 빼고는 나머지 어려운 수 다 풀어봐야 됩니다. 요 점수 때는. 왜? 학동은 나중에 다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요 등급까지. 그래서 요때 많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69점 이하다. 수원수 때는 기본 개념을 다시 한번 훑어봐야 되고요. 3점 문제 전체를 봐야 됩니다. 절대 틀리지 말아야 되는 문제. 이걸 위주로 공부해야 돼요. 쉬운 4점하고요.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공부하면 됩니다. 지금 때는 전부 다 기출 문제죠. 사설 모의고사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위적 같은 경우는 처음 본 학생도 있고 학통도 처음 본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 보고 기본 개념하고 3점 문제 전체를 보는 게 미적이고요. 학통은 쉬운 4점까지 건드려야 됩니다. 건들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 왔다 그랬을 때는 12월 때 그때 기본 개념을 다 바짝 돌려주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은 1, 2월 달은 전부 다 기출 문제로 되어 있고요. 난이도별로 좀 다 되어 있는데 70점 때는 개념을 훑어야 된다. 얘네들은 훑지 않아도 된다. 문제를 통해서 이미 그 정도 개념 다 잡고 있다. 제일 중요한 3월달 유평전대 볼게요, 어머니. 수원수도 같은 어려운 사점 중킬러 들어와 있죠? 아까 중킬러 난이도 봤죠? 또 중킬러 들어와 있습니다. 기출문제 계속 얘네들은 반복해서 갑니다. 그 다음 미적, 중간 4점, 어려운 4점면에서 기출문제를 봅니다. 아까 4점 중상이라 했죠? 이거 중간 4점, 중간 난이도 보이시죠? 중간 난이도 4점, 어려운 4점 위주로 요때는 들어가줘야 된다. 그 다음에 미적 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확통은 쉬운 4점하고 킬러를 기출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요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설 보는 것보다 저는 기출을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0점 때는 심화 개념을 수원수투를 집중적으로 봐주고 수원수투를 심화 개념. 그 다음에 어려운 4점은 이때부터 건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출로 보고 미적은 4점 중간 난이도에서 상난이도로 기출 문제를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확통 같은 경우는 4점에서 중상 난이도로 기출 문제를 보는 게 좋습니다. 아까 이거 보면 어려운 3점인데 어려운 3점이 빠졌네요. 쉬운 4점도 빠졌네요. 이때 어려운 3점, 쉬운 4점을 극복을 해내야 됩니다. 자, 69점 이하부터 수원수도 볼게요. 심화 개념하고 쉬운 4점, 중간 4점. 아까 이거 보면 3점 반드시 맞춰야 되는 거 쉬운 4점 나왔죠. 요때 중간 4점을 살짝 건드려줍니다. 기출문제는 요때 수특이 들어가는데요. 수특을 넣는 이유는 얘네들은 안 되는데 얘네는 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특은 학교에서도 많이 보죠. 그런데 수특에서 변형 문제를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 볼 수는 없고 추출해서요. 발췌해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등급대 애들은 수특에서 봤을 때 많이 맞춘다. 특히 이 정도 되면 거의 다 맞추더라. 요즘엔 한두 문제 맞추더라. 그럼 이제 발췌해서 필요한 것만 보기 때문에 넣은 거고 얘네들은 좀 봐주는 게 좋습니다. 이 등급 애들은 요때 수특 변형 문제를 봐주는 게 좋습니다. 자, 유평 시험 쳤어요. 쳤다 칠게요. 쳤다 그러면 얘네들 상위권 학생들은 어려운 4점하고 중킬러, 그 다음에 기출문제 위주로 보는데 요때 N제가 들어갑니다. N제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N제는 20대까지 한 5건 정도 봅니다. 리즈블하게. 그래서 요때 N제 들어가고 사설 모의고사 이때 일부가 들어갑니다. 유평 전에 모의고사 훈련도 하던데 예, 간헐적으로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혹은 한 타이밍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긴 합니다. 언니. 근데 그때도 보는 거기 있기 때문에 일부가 들어갑니다. 요때도. 하지만 요때는 본격적으로 일부를 넣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7점대 있는 학생들은 어려운 4점하고 중킬러 똑같이 문제를 풀어요. 근데 요때도 N제가 들어갑니다. 요때 N제를 잘 해야 됩니다. N제만 옛날에 연습해서 올라가는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N제가 뭡니까? 기출의 변형이 되겠죠. 난이도는 책마다 다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69점 이하의 학생들이 4점에서 중상 난이도일 때 기출 문제 위주로 봐야 돼요. 중상 난이도. 아까 이거 보면 시사 나와 있죠? 이거는 중상 난이도로 시사는 어느 정도 맞춰야 되지 않냐. 물론 일부는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수능 완성의 변형이 들어갑니다. 아까 수특이었죠. 이제 수능 완성. N제도 다 풀 수가 없어요. 일부 N제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발췌해서 나한테 등급이 필요한 것만 발췌해서 해야 됩니다. 이때 N제만 듣다 푼다고 해야 푸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9평 쳤어요. 그때는 뭐 마지막이니까 모의고사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때 사설 모의고사도 좋은 문제도 있고 쓸데없는 문제도 있어요. 과도하게 난이도 올려놓고 옛날 스타일의 복잡한 계산 문제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통해서 뭐 특별히 내가 그래서 배웠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구나. 이런 개념이 쓰일 수 있구나. 이런 개념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N제도 보고요. 기출 변형이 되겠죠. 그 다음에 70점대 보면 중킬러, 기출 변형, N제, 사술 뭐 이렇게 적혀있죠. 거의 비슷하게 간다 보시면 되겠어요. 얘는 킬러까지 건드려야 되고 얘는 킬러 안 건드려도 됩니다. 예, 안 건드려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4점 기출 변형인데요.
저 69점 이하에서 어려운 4점에 기출하고 거기에 변형 문제를 위주로 보는데 요때 엔제도 다보정은 또 발췌를 안 해. 또 발췌. 다 볼 수가 없어요. 엔제 양이 많댔잖아요. 정말 맞춰야 되는, 틀리지 말아야 되는 그 위주로 가고 사성모에 들어가는데 왜 아이들은 특징들이 틀린 이용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얘네들은 안 하느냐? 다 해야 됩니다. 얘네들은 하는데 얘는 특히 해야 됩니다. 얘네들은 부족한 것만 사진을 찍거나 복사를 해서 복원해서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근데 얘네들은 이 유형들이 틀린 유형들이 좀 많기 때문에 틀리지 말아야 돼. 즉 주는 점수를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내가 틀렸다는 유형은 정리해 놓는 게 좋습니다. 사실 요거 틀린 유형은 내가 어떤 내용에 어떤 스타일의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틀렸다 한글로 정리한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1대1 수업할 때는 다 잡아주는데 안 되면 본인 스스로 틀린 유형을 정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스스로 하든지. 네, 자 그러면 아까 3월에서 9평전에 점수대별 학습법이라 했잖아요. 요때 요 두 기간에 요때는 개념 위주로 많이 잡더라. 상위권 빼고. 물론 여기에 최상위권도 있습니다. 최상위권은 그냥 처음부터 중키를 그냥 가도 돼요. 3월에서 9평전에 점수대별로 보면 이항이나 치환을 이용한 함수의 구조를 단순화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때 8점대 학생들은 요 기간에 이거를 해야 된다. 함수의 재해석하는 훈련을 배워야 된다. 이때도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절대값 부등식에서 이항이라든지 복잡한 식의 치환이라든지 요거 어머니 잘 안 하던데 학생들한테 보여주면 바로 알아듣습니다. 아 맞아 이거야 이게 핵심입니다. 복잡한 식의 그래프 그리기도 연습해야 됩니다. 아 제가 1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프를 그리는 게 1등급 애들은 정말 좀 잘 그려요. 경험치가 많아서 2등급 정도만 돼도 이 복잡한 식의 그리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복잡하니까. 게다가 조건까지 넣어야 되지. 그리는 연습을 문제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문제 조건의 해석 훈련.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별 5개나 해놨어요. 조건의 해석하는 훈련. 문제를 읽고 해석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생각을 해야 된댔죠. 1편에서. 생각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여러 식이 있는데 어디서부터 풀기 시작해야 되지? 어떤 것부터 건들어가야 되지? 어떤 식을 내가 쓰고 어떤 걸 내가 쓰지 말아야 되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훈련해야 됩니다. 상위권 학생들이죠. 그래도 출제 빈도가 높은 단원의 고난도 문제 연습. 이건 당연하겠죠. 뭐 지수로거든 상함수도 뭐 어쩌면 단원별로 그 다음에 출제 내용별로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70점대 학생들은 2, 3점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주는 문제를 다 맞춰야 돼요. 이거 여러 문제거든요. 아까 4점짜리가 13문제고 30문제니까 여러 문제를 다 맞춰야 돼요. 그 다음에 쉬운 4점도 얘네들을 다 먹어야 돼요. 다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맞춰야 될 4점 문제. 뭐 예시를 들은 거예요. 번호를. 어려운 4점은 중키를 연습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는 문제들은 다 먹고 그 다음에 어려운 4점은 중키를 도전해야 됩니다. 아까 어려운 4점 몇 문제는 6문제. 이 6문제 훈련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 다음에 풀 수 있는 4점 문항 무한 반복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그냥 번호를 그냥 미집어라 그냥 여기가 14분 되니까 여기가 15분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제가 10편 이상 15분 적어놨는데 내가 이거 나오는데 단원이 다 달라요. 수월의 첫 단원부터 끝에 그 미적분의 끝 단원까지 내가 풀 수 있는 건 무한 반복을 해야 됩니다. 이거 한 번 풀었다고 몇 개 아니에요. 그 다음에 69점 기본 개념하고 심화 개념을 직접적으로 잡아야 되고 어려운 3점도 잡아야 되고 쉬운 3점도 되고 완벽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 69점 이때 학생들이 대부분이 많을 거예요. 이거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한 번 안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여기 적어놨죠. 쉬운 4점, 중간 4점, 무한 반복해야 된다. 쉬운 4점 주는 문제 아까 그런 문제 있죠. 이거 무한 반복해야 돼. 어려운 3점은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 4점도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쉬운 4점은 특히 조건 해석 훈련해야 된다. 아까 제가 얘네들도 조건의 해석을 훈련했죠. 당연히 얘도 조건인데 쉬운 4점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거. 쉬운 4점을 훈련을 조건 해석 훈련을 여기서 잘 되면 얘가 먹혀요. 얘가 먹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들이 얘기하는 실수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려볼게요. 학생들이 엄마 나 시험 치고 나면 실수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수를 첫 번째 단순 계산 실수로 볼 수 있습니다. 계산 실수할 수 있어요. 이때는 학생들이 해결하는 방법은 저희가 천천히 생략 없이 적어봐라. 그냥 스킵하지 마라. 식 정리를 통해서 풀이 과정을 순서대로 적어라. 눈으로 확인하는 거. 처음엔 더디더라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습관이 들어야 돼요. 가장 고치기 힘듭니다. 이거. 두 번째는 자의적 문제 해석. 문제를 끝판만에 문제 읽었는데 거꾸로 읽어요. 거꾸로. 자기 마음대로 또 해석합니다. 이럴 것이다. 문제 나와있는데 이럴 것이다 해석하는 학생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학생들한테 들려주면 해당되는 학생도 꽤 많을 거예요. 확실하게 생각되는 기본 해석을 적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또 추론하고 이게 맞나 이게 모순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자의적 해석하는 훈련, 자의적으로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거꾸로 한번 보고 Y를 구하는데 X 구하고 있고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문제에서 할 때 이렇게 정리 연습. 그 다음에 요거는 밑에 내용과 같이 결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누락하기도 합니다. 자연수 놓치기도 하고 부호도 놓치고 조건에 밑줄하고 박스를 긋는 연습하고요. 하나의 힌트로만 쭉 가서 문제 푸는 연습도 해보면 됩니다. 생각 일단 적어봐야 돼요. 적어봐요. 아까 제가 간편에서 행위의 구체화를 했잖아요. 적어봐야 됩니다. 적지 않고 머릿속만 계속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적으면서 훈련을 고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 치환시 범위 설정을 누르는데 상위권에 해당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학생들이 이 영상 보면 맞아라는 얘기 엄청 얘기합니다. 이건 기계적 훈련으로 치환시 범위를 새로 설정하는 이건 기계적으로 그냥 계속 연습시켜야 돼요. 까먹어요.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풀이 과정에서 필요한 과정하고 단계를 누락하는 경우인데요.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들 중에서 사용한 것,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이것을 애들이 풀이 과정에 필요한 과정을 반드시 적고 넘어가는데 그걸 이럴 것이다. 이렇게 해왔어.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틀립니다, 이게. 그리고 나중에 보면, 나 이거 안 적어서 틀렸네? 엄마, 나 실수했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이거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문제를 끝까지 읽고 잊어버리는 실수. 문제를 처음부터 읽어갖고 메모해오고 갔는데, 읽다가 막, 맨 끝에 보니까, 뭐 구하는데 앞에 뭐였지? 이거 제 얘기가 와닿는 친구도 많을 겁니다. 특히 3등급, 4등급. 많이 와닿을 겁니다. 한 문장씩 끊어서 체크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도 적어놓고, 이 개념에 이거 적어놔야 됩니다. 이제 학생들이 이거 말고도 또 실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급한 마음에, 또 내가 주는 점수를 빠르게 풀고 싶은 욕심에 이런 일들이 실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힘든 것 같지만 사실은 문제에서는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았는데 학생들은 실수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는 이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리고 문제 풀 때도 이 문제 A라는 문제는 푸는데 제가 조건 하나 싹 바꾸면 못 풀어요.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1대1 개인 수업의 효과. 가장 중요한 건 학생의 파악된 실력을 기반으로 맞춤형 수업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 학원이든 다른 학원이든 1대1 수업의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 다 하냐 안 하냐가 제일 중요하죠. 볼게요. 시기별 목표 등급에 맞게 수업 시설을 결정합니다. 이거 안 해주는 학원도 있습니다. 그냥 대충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학생을 파악해서 수업의 진도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보면 목표 등급에 맞는 문제 난이도와 선별 문제. 요거는 선생님 노력이 들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이거 안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좀 시간 투자해야 돼요. 학생을 위해서. 얘한테 맞춤 문제인데 자기가 만든 교재 그냥 그대로 해요. 등급이 상관없이. 그리고 이 문제만 풀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건 개인 수업이 아니다. 기존 오픈반 교재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런 학원은 피해야 된다. 자, 수업 방식의 다양화. 왜냐하면 등급마다 좀 달라요. 상위권 학생들이다. 그럼 선 숙제를 주고 후크링을 들어야 돼. 틀린 문제만 봐야 되고 즉석에서 조건을 변경했을 때 애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말로 해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또 개념이 있는 학생들 선 숙제 내줘봐야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습 교재로 나가는 게 맞다. 숙제는. 잘하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선별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선생님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주고 문제 풀어 그냥 해결해주고 이런 개인 수업을 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을 볼게요. 학생의 풀이 과정을 직접 문제 오픈만 어떻습니까? 요즘은 그런 학원들이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인강은 그런데 개념 수업 쭉 주고 그 다음 문제 풀러라. 그거는요 상위권 학생들이 좋아해요. 근데 하위권 학생들 개념 쭉 듣고 나서 한 두 타임 지났어요. 쉬는 시간 2번 가지고 3교시 때 딱 하려니까 앞에 다 까먹어. 또 풀이 과정을 직접 선생님이 확인하고 어디서 잘못된지 즉시 수정해 줘야 된다. 식전개 과정이라든지 실수 과정. 이걸 1대1 수업을 했는데 앉아있고 가만히 앉아있고 문제 풀려고 이런 학원을 가서는 곤란하겠다. 그 다음에 풀이 과정에서 실수를 확인하고 기록해야 되는데 이거 제가 밑줄 쳐놨죠. 안 한 사람 엄청 많습니다. 이거는 근거화 시켜놔야 됩니다. 1대 수업하고 나서 한 달 뒤에 가고 우리 애가 지난번에 뭐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이 요약해서 주세요. 시험지가 없을걸요. 어떤 애는 기록도 안 했을 거야. 그런 학원 가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그래 놓고 어떻게 알아요? 시험지 보고 기록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문제도 어떤 스타일인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맞춤 문제라도 즉석에서 조건 변경이 상위권에 해당됩니다. 접근해서 바로 조건 바꿨을 때 어떻게 접근하는지 말로 해봐. 굳이 안 풀어도 말로 해봐. 어떻게 접근해야 돼?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릴 훈련.
중요합니다. 아까 상위권 학생들도 그래프 그리는데 이것도 하위권 학생들 반드시 그려야 됩니다. 1차함수, 2차함수, 3차함수, 4차함수. 아, 이거는 중근이기 때문에 겹치겠구나. 요거는 2차함수네. 아,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고 올라오겠네. 절대값이면 다 위로 올라오겠네. 그러면 거기서 0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다 찾아가야 돼. 그래프 그리는 훈련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기하, 즉 도형 나온 걸 대수하는 능력이 중요했어요. 한 7, 8년 전만 해도 그 앞에도. 근데 최근에는 대수만 주고 그림 그리는 능력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대수를 기하화시킬 수 있는 능력. 그래야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학원에 1교 수업은 차별성 말씀드릴게요. 구모하고 신모 시험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무술 잘했고 분석을 합니다. 게다가 필요시 아까 저 미적분이든 활동이든 배운 학생이고 안 배운 학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신 시험지 또는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학생 실력을 파악하고 파악의 아니라 분석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학생이 원래 쌤하고 학생이 시험지를 펼쳐놓고 이걸 어떻게 풀었는지 이렇게 말로 하고 너는 어떤 게 이렇게 블라블라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전부 다 질문지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질문 내용이 깁니다. 쌤이 학생을 묻고 싶은 건 다 돼 있고 학생이 자기가 스스로 진단을 해보는 거야. 나는 이런 게 약해요. 상관함수 미분에 관해서 나오면 힘들어요. 저는 치환적분이 힘들어요. 수열만 나오면 힘들어 죽겠어요. 극한 나오면 수열의 극한이나 함수의 극한은 둘 다 힘들어요. 극한 개념 어려운 학생들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경우에서 나오면 너무 힘들어요. 거기 학생들이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을 적어서 두 번째 또 실력을 파악합니다. 근데 이래서 첫 수업을 어떻게 할까 어머님한테 전화를 드리고 실제 수업을 하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내용을 수업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수업을 들다 칠게요. 지난 숙제 나왔을 때 어떤 난이도 나왔고 문제는 어려운 3점인지 쉬운 4점인지 중간 4점인지 일반 4점인지 중킬런지는 모르잖아요. 어떤 문제 풀었고 몇 문제 몇 점이다 이게 중요치 않아요. 내가 풀었는데 어떤 건 몰랐고 어떤 걸 해결했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본 수업 때 어떤 내용을 집중적으로 가르쳤고 거기에 난이도는 어느 정도고 그리고 문제 형태는 기출이냐 기출이 아니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게다가 문제의 난이도는 뭐 4점짜리 중간인지 뭐 중킬런지 아니면 쉬운 4점인지 어려운 3점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게다가 숙제 시간 어느 정도였고 숙제량도 어느 정도고 이거를 전부 다 디테일하게 수업 내용에 적어서 그거를 카톡이나 전화로 드립니다. 이거 매 회차 하는 게 저희 학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주 2회나 주 3회나 좀 길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전화를 드리고 혹은 카톡을 매 회차 보내기도 하고 이거는 쌤마다 좀 다르지만 이런 내용을 1대1 수업을 한다 그러면 그 어떤 학원에 가셔도 좋습니다. 과연 그날 좋은 거를 다른 학원에서 하고 있는지 꼭 물어보십시오. 이거 안 한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런 게 돼야 실제적으로 효과를 봅니다. 게다가 PT 수업이 있죠. 여름에서 문제 주고 문제 클리닉 하는 거. 등급이 낮은 학생들, 즉 개념을 많이 드는 학생들은 가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왜냐? 그는 개념 설명을 계속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혼자서 문제 풀고 몰라요. 계속 앉아만 있어. 그리고 앞에 거 푸는 동안 계속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애한테 할당되는 시간이 40분밖에 안 돼요. 6명이나 기준에 해봐야. 그러니까 나는 개념을 많이 들어야 되는 학생한테 개념을 영어 가지고 이걸 안 풀어. 이래서는 곤란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개인적 개념이 표현될 때 여러 형태를 해놨는데 그 형태를 내가 모르면 즉석즉석 물어봤는데 지나고 나서 물어봤을 때는 답이 없더라.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기별로 했는데 지금은 겨울방학 때 이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때는 수학을 주 5회 정도 하는 걸 추천하고요. 요때 학생들도 주 5회 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 정도 되고 이 이상 된 애들 90점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은 주 3회 정도 해도 되고 주 2회 해도 되겠습니다. 저는 가급적 주 3회 하라고 그래요. 수원수도 한번 묶어 사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미적이면 미적 주 2회 정도. 미적까지 내가 완벽하게 잘한다 그러면 주 1회. 그러면 대형 강의 하나, 수원수도 하나, 미적 하나 이래 가도 되고 수원수도 문제풀이만 하나, 미적 2회 이래 가도 되겠습니다. 확통이 내가 좀 무조건 좀 약하다. 방학 때 확통 주의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수원수도 한 번, 확통 한 번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학생들은 내가 점프를 하고 싶다 주 5회 가는 걸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은 당연히 주 5회 해야 되겠죠. 자, 이때 1일 2월달에 제일 중요한 이 대회들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수학하고 국어는 정말 이 시기는 겨울방학 때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얘네들도 수학은 정말 많이 해야 되는 학생들입니다. 얘네들이 1일 2월달에 알차게 보면 점프가 돼요. 얘네들도 점프가 됩니다. 이때 주 3회하고 공부를 좀 약하게 한다든지 뭐 국어를 좀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때 주 3회 해서는 곤란하다. 무조건 주 5회를 추천한다. 미적하는 학생들 있죠. 이때 주 2회를 추천하고요. 확통 주 1회 내지 2회를 추천합니다. 1회만 해도 됩니다. 옆에 학생들도 1회만 해도 됩니다. 확통 미적은 2회는 해야 돼. 무조건 2회는 해야 돼. 미적은 무조건 주 2회. 얘는 1회 또는 2회. 그 위에 있는 학생들은
뭐 수원 수특 문제풀이반 한 번, 미적 문제풀이반 한 번. 걔네는 개념 필요 없으니까 요렇게 되고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엔젤을 미리 시작하는 학생들은 요 윗등급 80점대 위에 있는 학생들은 엔젤을 벌써 시작합니다. 작년 거를 보든 언제를 보든. 근데 엔젤은 요 학생들 요때도 시작을 하지만 일부 살짝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해도 되겠다. 윗급 애들은 벌써 시작해버린다. 엔젤을 언제? 3월달부터 바로 들어가 버려요. 자, 그리고 아까 학생들이 실수, 이게 실수는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아까 1편에서 2편 얘기했는데, 제가 이거 수학 잘못하는 학생들의 습관, 이 습관들은 사실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문제는 훨씬 더 많아요. 뭐, 이렇게 그날 뺀 거 그날 복습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 다음에, 너무 문제를 덜렁덜렁 읽는다든지, 개념을 하는데 이걸 계산 문제 오류가 많다든지, 이런 여러 실수가 한 수십 개가 되거든요. 제가 요거는 다음에 수학 잘하는 학생들의 습관하고 비교해서 한번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유튜브에 더보기에 보시면 예비 고3, 예비 고2 윈터 뭐 있고 12월 뭐 3주간의 1대1 개인수 요것도 최상위권, 중상위권, 상위권, 중위권 해갖고 다 만들어져 있어. 블로그 보면 요 기간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요때 아까운 이 시간을 어떻게 알차게 보낼 것인가. 또 1대1 수업을 할 때 내가 다른 것도 해야 되고 국어도 올려야 되고 할 게 많아. 근데 내 욕심은 많아. 근데 현재는 이래. 그러려면 개인 수업으로 부족한 걸 잡아가야 돼요. 오픈반에는 뭐 우리 학원이든 다른 학원이든 저희 학원 윈터 수업이든 그거 잡기는 쉽지 않아요. 1대1 수업이 100%라고 하면 저희 윈터 수업도 30%밖에 못 잡아요. 그러면 대형 학원에서 같은 건 10%도 안 된다. 물론 그 10%에 올라가는 애들도 있고 유지되는 학생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간 단축 방법은 우리 학원은 다른 학원보다 1대1 수업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 국어 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르마고 원장 최지현이었습니다.